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 관광.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 관광. 검색창에 곱함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유식 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매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계좌 확인해줘. 은행과 기술이 스마트하게 한편이 된 NH 스마트 뱅킹 원업. 은행의 모든 것을 한 번에 편하게. 저와 한편 하실래요? 은행을 은행보다 스마트하게. NH 스마트 뱅킹 원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전국적으로 매실이 본격 수확되고 있지만 매실 농가의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탓에 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재배 면적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소비가 정체되어 있는 점도 매실 농가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매실 수확 현장에 이현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매실 주산지인 전남 광양에선 요즘 매실 수확이 한창입니다. 이곳 매실 농가들은 지난해보다 수확량이 늘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전년보다 날씨가 온난화가 와서 그런지 좀 한 10% 이상은 더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년에는 좀 적당히 열어가지고 좋았는데 올해는 너무 또 많이 늘어서 더 걱정이고. 올해는 기상 여건이 좋아 매실 작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국 매실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약 9% 늘어난 3만 8천 톤으로 전망됩니다. 재배 면적은 지난해와 큰 차이 없지만 기상 호조로 생산량이 늘어난 겁니다. 생산량 증가는 매실 가격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서울 가락시장 경락값은 상품 10kg당 2만 원 선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2만 4,073원보다 약 12% 낮고 평년 가격인 2만 3,730원보다도 떨어진 가격입니다. 앞으로 매실 출하가 늘어나면 값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매실로 주려고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워낙 많이 재배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홍수 출하가 돼가지고 많이 떨어지죠. 농민들은 당장의 가격도 문제지만 재배 면적은 매년 늘어나는데 정작 소비는 정체된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실 재배 면적을 보면 2014년 5,700헥타르였던 재배 면적은 거의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6,900헥타르로 늘었습니다. 매실 가격이 좀 이렇게 하락된 이유는 첫째로 소비가 뒤따라주지 않고 국내 재배 기술들이 좋아가지고 과잉 생산이 된 이유가. 하지만 매실은 매실청 말고는 소비처가 마땅치 않은 데다가 그나마 이 매실청 수요도 20, 30대보다는 중장년층 중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 확장세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실 소비는 늘지 않는데 공급만 늘어나자 산지에서도 매실 가격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기업체 후원을 받아 상생 마케팅으로 매실 소비를 촉진하고 수도권의 매실 직거래 장터도 열어 소비자에게 더 다가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매실 가공상품 개발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확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풍년의 역설을 걱정하는 농민들. 농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가격 지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를 막기 위해 정부와 농협이 북한 접경지역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혈청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음성 결과가 나왔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특별관리지역을 기존 접경지역 10곳에서 14곳으로 확대하고 잔반급여도 전면 금지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최고 수준의 방역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우선 차단 방역에 총력 대응하고자 민간 협력의 ASF 특별점검반이 편성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방역지원본부 등으로 구성됐던 기존의 ASF 전담반에 행정안전부와 농협이 추가된 겁니다. 또 특별점검반을 통해 기존의 ASF 전담반이 주 1회 하던 방문 점검을 매일 실시할 방침입니다. 점검반은 접경지역 농장 내 가축의 이상 유무와 소독 상태, 울타리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론 방역 수칙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10개 시군이었던 특별관리지역을 14개 시군으로 확대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하루에 최대 15km도 이동할 수 있어 ASF 유입 가능성이 높은 접경 지역을 더 늘린 겁니다. 멧돼지 하루 이동 거리를 고려하여 접경 시군 외에 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4개 지자체도 특별관리지역으로 포함해서 일제 점검과 혈청 검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월 중으로 남은 음식물을 돼지 사료로 자가급여하는 100일은 새농가를 대상으로 잔반급여를 전면 금지합니다. ASF 바이러스는 80도에서 30분 이상 가열해야만 사멸하는데 정부는 농가에서 잔반을 처리할 때 이 기준이 제대로 안 지켜진다고 본 겁니다. 대신 이들 농가에는 배합사료 구매 자금을 우선 지원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잔반을 통해 ASF가 돼지에 유입될 확률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ASF 바이러스는 생존력이 강해 돼지고기를 일부 사용한 만두나 순대, 피자 등에서까지 발견되고 있어서입니다. 농협은 자가 급여하는 농가뿐 아니라 잔반 급여하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지원에 나섰습니다. 농협은 공동방재단을 통해서 AS 유입방 차원에서 잔반돼지 농가 257호는 농협 조합원 여부를 떠나서 소독 대상으로 포함해서 주 1회 이상 특별 방역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여행객이나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의 육포나 소시지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공항만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북한 전문 매체가 북한 장마당을 통해 ASF에 걸린 돼지들이 헐값에 중국 소시지 공장으로 팔려나간다고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양돈업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ASF.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선 민간 협력은 물론 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과수화상병이 충북 제천으로 번졌고 올해 발생 지역인 충북 충주와 경기 안성에서 추가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총 4개 지역, 19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건데요. 현재 간이검사상 과수화상병 양성 판정을 받아 정밀검사가 진행 중인 농가도 22곳에 달하는 만큼 현재보다 더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안성, 충남 천안과 충북 충주에 이어 충북 제천에서도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충북 제천시 배군면의 12,311제곱미터, 3,724평의 사과농장 한 곳에서 과수화상병을 확진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 외에도 제천 과수농장 6곳에서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라 확진 농장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진청은 또 충북 충주의 사과농장 5곳과 경기 안성의 배농장 한 곳에서 과수화상병을 추가 확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진 판정이 나온 충북 충주, 경기 안성 등에 위치한 과수원 6곳은 모두 올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으로부터 약 5km 이내에 위치한 중점관리구역에 속한 곳입니다. 전년도 발생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원인이 기존에 좀 보유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한 건 아직 뭐가 없어요. 이로써 올해만 해도 7일 기준 경기 안성, 충남 천안, 충북 충주, 제천 등 4개 지역 19개 농장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총 10.1헥타르 면적의 과수원이 폐원했습니다. 이 외에도 충북 충주와 제천, 음성 등의 22개 농장이 간이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정밀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과와 배 등을 재배하는 과수 농가들은 과수화상병이 전국적으로 번지지 않을까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6월에서 7월까지 한창 기승을 부리는 데다 한 번 발생한 지역에선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섭니다. 실제로 올해 과수화상병이 나타난 지역 4곳은 모두
과수화상병이 지난해에 이어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원 처리 딱 했다 그래갖고 싹 없어질 것 같으면 또 괜찮은데 그렇지도 않은 거고 이 병균이 또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거고 항상 어디서든 잠복이 돼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이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과수화상병은 치료 방법이 없을 뿐더러 확실한 예방책도 없어 한번 발생하면 과수원 전체를 폐원할 수밖에 없는 전염병입니다. 게다가 폐원한 뒤로도 3년간 과일나무를 재배할 수 없어 농가 피해가 극심합니다. 지난해 경기, 충북, 강원 등 6곳에서 발생한 화상병으로 과수 농가들은 약 200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진청과 각 지역 도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14일까지 전국의 사과, 배 과수원을 중심으로 2차 과수화상병 발생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정부가 최근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국제기구에 800만 달러, 즉 우리 돈으로 94억 원을 지원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난 2015년 이후 약 4년 만의 일인데요. 이후 대북 식량 지원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최근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를 비롯한 취약계층에 총 800만 달러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서 12개의 부처의 실무진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한 일입니다. 해당 지원금 800만 달러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에 지급되며 우리 정부가 현금을 보내면 두 국제기구가 북한에 필요한 물자를 구해서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식량계획에 450만 달러를 전달할 예정이며 이 지원금은 북한 내 9개도, 60개군의 타가소와 고아원 등에 있는 영유아와 임산부에게 영양 강화식품을 보내는 데 쓰여집니다. 나머지 350만 달러는 유니세프에 전해져 북한의 아동과 임산부에게 의약품과 치료식, 영양제 등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북한을 위한 정부의 인도적 지원은 2017년 9월 이미 한 차례 결정됐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당시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해 실제 집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엔 식량농업기구 등의 국제기구가 북한의 식량 사정이 지난 10년 이래 최악이라고 지적하며 우리 정부의 지원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이번 지원을 재추진하게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집행이 결정이 되면 그 국제기구에 통보를 하게 되고 또 국제기구와 협의를 거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워킹데이 기준 한 3, 4일 정도 그렇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조치와 별도로 대북 직접 지원을 포함해 식량 지원도 추가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5월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인 식량 지원 계획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쌀 등 식량 자원을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할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실제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최다혜입니다. 농민들이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100세 시대 노후 재테크 시간입니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와 함께 농민들이 꼭 알아둬야 할 노후 재테크 요령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의 책임연구원 김은혜입니다. 오늘은 우리 농업인들의 노후 준비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성인 3명 중 1명 정도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와 농어촌의 노후 준비 여부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 직업별로 보면 농어업인들은 10명 중 4명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직업군에 비해 노후 준비가 조금 더 부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업인들은 왜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봤는데요. 준비할 능력이 없어서가 가장 높았고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그리고 자녀에게 의탁할 것이다 라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노후를 준비하는 농업인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농업인들의 주된 노후 대비책으로는 농업소득을 증대하는 것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경우가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국민연금 가입, 예금적금 가입,
개인연금 가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농어소득 증대만으로 노후를 준비할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영농을 중단하면 농가 소득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노후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70대 이상 고령 농가 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보다 적지만 자산은 전체 가구의 자산보다 많아서 자산 또는 부동산을 활용한 노후 생활비 마련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인들이 두 번째로 꼽은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입니다.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70% 이상이지만 농업인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40%에 불과한데요. 가입률도 낮지만 2017년 말 기준으로 농업인들의 월평균 보험료는 98,612원으로 우리 농업인들은 최소한의 국민연금 보험료만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 국민과 농업인을 비교해보면 농업인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가입률은 적고 예금, 적금, 부동산 비중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과 달리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고 퇴직연금이 없기 때문에 연금 자산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우리 농업인들의 노후 대비 현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농업인들은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다음 시간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식중독 사고가 잦아지는 여름철을 대비해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 22개 시군은 일제히 점검반을 편성해 전통시장 내 불법 도축 행위와 축산물 취급업체들의 위생 상태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또한 삼계탕과 같이 여름철에 많이 판매되는 축산물 가공업체의 위생 상태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계획이며 위생 불량 제품들은 즉시 회수 폐기해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도가 달걀의 안전한 생산과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총 428억 원을 투자해 달걀 생산 유통 체계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닭을 케이지에 가둬 사육하는 방식을 개선해 동물복지형 사육 환경으로 바꾸고 사육 밀도를 넓혀 보다 질 좋은 달걀을 생산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도내 남부와 북부 권역에 각각 거점이 될 만한 달걀 유통 종합센터를 설치해 달걀의 품질을 높이고 위해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마늘 건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마늘 가변형 건조 시스템을 내년부터 농가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마늘 농가들은 마늘을 수확한 후 비닐하우스 안에서 건조대에 널어 말리거나 고가의 건조 시설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변형 건조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설치 비용이 3분의 1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건조 기간도 5에서 10일 정도 짧아져 노동력을 50% 이상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청남도가 산림병해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대책본부는 우선 시, 군과 사업소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48명을 배치해 산림 내외와 공원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갈색날개 매미충과 꽃매미 등 외래 돌발 해충들을 방제하기 위해 농업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항공 방제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국립나무병원 등에서 도민들이 의뢰하는 수목병해충에 대한 진단 서비스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